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안북도 철산군을 알아보겠습니다. 철산군은 동쪽으로 선천군, 서쪽으로 용천군, 북쪽으로 의주군, 남쪽으로 황해를 접하고 있습니다. 동경 124도, 북위 39도에 위치하며 면적은 455.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구는 1907년 3만 9천 명이던 것이 1943년 7만 9천 명으로 약 2배가 늘어났습니다. 총 6개면 104개의 동리로 되어 있었으며 군청 소재지는 철산면 중부동이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철산군이 해방 당시보다 약간 축소되었습니다. 해방 당시 6개명 중에서 철산면, 백양면, 부서면, 여한면 등 4개면은 철산군으로 그대로 남았지만 서린면은 염주군, 참면은 독림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철산군은 현재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으로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보다 더 규모가 큰 새로운 미사일 발사장입니다.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은 규모가 작아 단기간에 여러 시험을 할 수 없는 데 반해 동창리 발사장은 규모가 크고 훨씬 더 정교해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발사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식 명칭은 서해 위성 발사장인 것 같습니다. 철산군은 강남 산맥의 말단부가 뻗어내려 대부분의 지역은 구릉성 산지를 형성합니다. 해안지대는 더욱 낮아서 반도와 많은 섬을 형성하였습니다. 북쪽은 해발 667m 천두산, 해발 614m 망일산 등을 제외하고 높은 산은 없습니다. 큰 강도 없으며 작은 하천들이 서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작은 하천 연안에는 상평평야와 철산평야 등이 발달되어 벼농사의 중심지를 이룹니다. 해안지대는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간석지가 넓게 분포하고 간만의 차가 심하여 항구의 발달은 어렵습니다. 섬은 가장 큰 섬인 가도를 비롯하여 탄도, 대화도 등 30여 개가 산재합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일부 섬은 육지와 연결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도와 탄도 사이는 수심이 깊고 바람을 막아줘 좋은 항구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철산군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군에서 신석기 시대의 유물 유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 들어 종족 이동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압록강을 건너 남하하는 길목에 해당됩니다. 일찍부터 사람이 정착하였을 것입니다.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낙랑군의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고구려에 복속되었고 나중에 발해에 통합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여진이 점령하였습니다. 철산이 고려에 편입된 것은 993년 성종 12년 제1차 고려 거란 전쟁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소손령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으나 서희의 활약으로 강동 6주, 흥화진, 용주, 구주, 철주, 통주, 곽주를 수복하였습니다. 고려는 강동 6주를 수복한 뒤 6주에 성체를 쌓아 서북면 방어의 최전선으로 삼았습니다. 현종 1년 제2차 고려 거란 전쟁 때에는 현종이 나주로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거란군은 양규를 비롯한 고려군의 저항으로 후방의 보급로가 차단될 것을 우려하여 더 이상 진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현종이 거란에 입조할 것을 약속받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현종은 입조하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 공격에서 얻은 것이 없는 거란은 현종의 입조와 강동 6주의 반환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1018년 현종 9년에 3차로 침공했으나 강감찬 부대에 대패했습니다.
철조의 이름은 본래 장령현 또는 동산이었는데 현종 9년 1018년 철조 방어사를 두었습니다. 철산이 행정관 명칭으로 처음 기록된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거란은 서기 993년에서부터 1019년까지 26년 동안 고려를 3차례나 침공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전장의 길목에 있었던 철주 백성에게는 큰 시련의 연속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고려 후기에 들어서도 몽고와 홍건적의 침입이 이어졌습니다. 몽고의 침입 때는 철주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홍건적 침입 때는 우리 장수들이 적을 격퇴했습니다. 조선시대 들어 1413년 철종 13년에 철산으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제에 의하면 세종 때 철산군 호군은 234호 659명이었습니다. 1622년 후금의 공격으로 요동에서 명나라 장수 모문용이 쫓겨왔습니다. 모문용은 가도에 진을 치고 약탈을 자행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 큰 두통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627년 정명호란이 일어나 후금은 삽시간에 의주 철산을 공략하고 개전 일주일 만에 평안북도 지방을 석권하였습니다. 이후 강화가 되어 철수하는 가운데에서도 후금의 군대는 약탈과 살상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서북지방의 군민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평안도 지역의 의병활동을 이끈 사람은 정봉수였습니다. 그는 철산 출신으로 용천, 용골산성 전투에서 크게 활약하였습니다. 정봉수는 용골산성의 인근의 용천, 의주, 철산 출신 피난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약 4,000명의 병력을 모아 후금의 공격을 격퇴하였던 것입니다. 철산군은 1633년 부로 승격하였습니다. 여 지도서에 의하면 1759년 영조 35년 호군은 6750호, 인구는 25,000명이었습니다. 1811년 순조 11년 관서지방에서는 홍경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철산 지역도 반란군에 항복하였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1896년 평안북도 철산군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철산군은 의병활동, 백오인 사건, 3.1운동, 상해 임시정부 등으로 수많은 항일 독립투사를 배출한 지역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국군과 유엔군이 철산군을 수복하기도 하였습니다. 1950년 10월 25일 국군과 유엔군 약 200명이 함정 606호와 607호로 대하도에 상륙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철산군의 교두를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육상에서는 1950년 11월 2일 차령관에 유엔군의 탱크 부대가 들어왔습니다. 이때까지 5년 동안 숨도 크게 쉴 수 없이 불안 속에서 연명하고 있던 애국 군민들은 미친 듯이 뛰어나 만세를 부르고 연도에 서서 열렬한 환영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군대는 완전 해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탱크 부대가 차령관을 거쳐 남시 방면으로 북상했을 뿐 아직 보병 부대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의 만행을 완전 봉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수많은 애국 동지들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공산당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야간에 도주하면서 민족진영 인사를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산간 계곡에서 학살하였습니다. 그때 학살된 인명수가 약 500명에 달했습니다. 유물 유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림면 서림동의 서림성, 일명 철주성이 유명합니다.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공을 막기 위해 반토성으로 쌓았으나 1747년 영조 23년에 석성으로 개축하였습니다. 또한 철산면과 여한면에 걸쳐있는 우남산성은 1631년 인조 9년에 부사 이경정이 축성한 것입니다. 또한 철산면 도태동 가산에 있는 철산성은 1400년 태종 주기년에 군성을 쌓았으나 주민들이 그 높음을 꺼림으로 읍지를 지금의 철산읍으로 옮겼습니다. 가도의 동광진지는 모문용이 국권을 되찾기 위해 16년간 청나라에 대항하여 팔령을 설치했던 곳입니다. 교육 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교육기관으로는 철산면 동부동에 성황사 내에 향교가 설립되었으며 문묘는 차량관에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향교 기능이 약화되고 서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충현사, 쌍충사, 충무사 등이 철산군에 설립되어 많은 유생들의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곳에 서당이 설치되어 한문을 전수하였습니다. 특히 여한면 문봉제는 많은 항일투사를 배출하였습니다. 근대 교육기관은 1904년부터 사립학교가 설립되어 보통학교로 전환되었습니다. 1945년 당시 국민학교 6개교가 있었습니다. 종교 상황은 1945년 당시 불교 사찰 1개, 천주교 성당 1개, 개신교 교회 2개가 있었습니다. 원래 철산군에는 10여 개의 사찰이 있었으나 1945년 차령관 북단에 있던 국정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찰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 철산군은 고전소설 장화홍련전의 배경이 된 곳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산업교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군은 대부분 구릉지대로 평지가 협소하며 강수량도 적어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우세합니다. 그러나 소득면에서 논이 80%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주요 농산물은 쌀, 보리, 옥수수, 콩, 조 등이며 특산물은 면화, 대마 등입니다. 농가 부업으로 소, 돼지, 닭의 사육과 양봉 등도 활발하였습니다. 연근해는 플랑크톤의 좋은 번식장으로 많은 어족의 회유와 산란에 적합하여 각종 어패류가 서식하였습니다. 조기, 새우, 광어, 농어, 갈치, 조개 등이 어획되어 수산업은 활기를 띠었습니다. 특히 어영도는 황해도, 연평도, 전라북도 위도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조기 어장입니다. 매년 5월과 6월경 성어기에 이곳에서 파시가 형성됩니다. 광업은 부서면에 금은광, 백량면에 모나즈광 등이 있으며 매장량이 풍부하였습니다. 오일장으로는 철산면 철산장, 참면 차량관장이 열렸습니다. 상설 점포는 1935년 철산고을과 차량관에 소비조합, 제일백화점, 화신백화점 등이 있었습니다. 교통은 경의선이 군의 북부를 동서로 횡단합니다. 또한 의주과도가 거의 병행하면서 남북으로 통과합니다. 역으로는 차량관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철산, 용천군 남시 등을 잇는 도로가 연결되어 교통의 요지를 이룹니다. 이 밖에 철산을 중심으로 지방도가 뻗어 있어 교통은 편리한 편입니다. 해상 교통은 활발하지만 해안의 수심이 얕고 간만의 차가 심해 겨울에는 동결하여 교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화도 일대는 부동항을 이룹니다. 주요 항구로는 등관포, 이화포, 망동포 등이 있어 정기 또는 부정기 여객선이 운항됩니다. 주요 관광지로는 여한면 동덕동 석봉양수, 서린면 원옥동 원옥폭포, 부서면 장도, 장도해수욕장 등이 유명합니다. 철산군의 유명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봉영 선생은 고향에서 3일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후 상하이 임시정부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를 창설하였습니다. 조선일보 폐관과 복관을 함께하며 주필, 부사장으로 언론 탄압에 맞서 언론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그는 역사학자와 교류하며 간도 등 북방 영토에 대한 연구 모임인 백산학회를 창설하였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일찍이 대비해온 성각자였습니다. 20대 유절한 천재가수 배호는 평안북도 철산군을 아버지로 둔 실향민 2세입니다. 배호는 1942년 4월 24일 중화민국 산동성 진안에서 광복군이었던 배국민과 그의 부인 김금순의 장남이자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배국민은 평안북도 철산 출신이며 어머니 김금순은 신의주 출신입니다. 독립운동을 했다고 알려진 부모 밑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해방 후 입국해 동대문 창신동에서 성장하였습니다. 1955년 아버지가 죽자 부산으로 내려가 모자원에서 생활했습니다. 1950년 상경하여 외삼촌 김광변 소하에서 대조음악을 시작했습니다. 김광변 악단의 드럼 주자로 미 8군 무대와 방송국에서 활동했습니다. 1967년 신장염 발병으로 병상에서 노래한 돌아가는 삼각지가 히트하여
톡가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후 누가 의로 안개 낀 장춘당 공원 등이 연달아 히트하면서 1967년 방송사들이 수여하는 가수상을 휩쓸었습니다. 1971년 마지막 입세를 유작으로 남기고 타계했습니다. 김치성 교수는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등을 역임한 법학자입니다. 독립운동가 이명룡 선생은 철산 출신으로 3.1운동 때 기독교 측에서 참가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1873년 평안북도 철산군 차령관면 유정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이명룡이 12세가 되던 해인 1884년 4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가세가 기울자 15세 소년 이명룡은 이웃 동네 부잣집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근면이 몸에 밴 상태로 20세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장사를 하기로 결심하고 전답과 집을 처분하여 고향인 철산을 떠나 평안북도 정주군으로 이사했습니다. 부친의 장사 수완을 물려받은 이명룡은 무명이나 삼배를 헐값에 사들여 이윤을 붙여 판매했습니다. 거래처는 정주를 비롯해 선천, 구선, 박천에 이르는 등 광범위했습니다. 사업이 번창해 현금이 많아지자 재산가로 소문난 이명룡은 담보를 받고 현찰을 빌려주는 대금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이때 막대한 돈을 벌게 되었으나 이명룡의 속마음은 대금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미래를 위해 청년을 교육시키기 위해 학교 기성비 조성에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종교계, 산업계, 교육계에 종사하며 지도자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성서와 농기구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근면 절약의 표본으로 일일 이식을 실천하였습니다. 장례는 사회장으로 거행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 김성숙 선생은 1908년 철산 유지들이 세운 대한독립학회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웠습니다. 1916년 독립군에 가담하기 위해 만주로 건너갔으나 일본 헌병에 건거되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길로 경기도 용문사로 들어가 출가했습니다. 1919년 양주에서 3.1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6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1923년 일본 경찰의 탄압이 심해지자 젊은 승려 5명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북경 민국대학에 입학하여 정치학과 경제학을 공부하는 한편 고려 유학생회를 조직하여 그 회장으로 일하였습니다. 이후 신채호, 유우군 등의 추천으로 조선의열단에 가담하였습니다. 1925년 문학단체를 결성하여 잡지 황야를 펴내기도 하였으나 그의 북경 정부의 추방을 받고 광동의 중산대학으로 옮겼습니다. 1927년 중산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그해 11월 광동 인민폭동에 가담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상해로 돌아와 중국 문화총동맹, 작가연맹 등과 가담하여 신문화운동과 반제국동맹의 간부로 활동하였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조직하였습니다. 1938년 후베이성 항커우로 이동하여 김원봉 등과 함께 조선의용대를 조직하고 지도위원 겸 정치부장이 되었습니다.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단결하기 위해 민족전선연맹을 해체하였으며 이때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취임하였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아 임시정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개인 자격으로 환국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이승만 정권과 5.16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혁신정당의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백인천 야구감독도 철산군 출신의 실향민 2세입니다. 백인천이 태어난 곳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 최대의 도시 상하이 인근의 내륙지역인 우시입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은 1942년 9월 27일입니다. 생후 얼마 되지 않아 부모 품에 안겨 평북 철산으로 이주했는데 그때 집안에 자전거가 있을 정도로 유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아 서울 장충동으로 이사했습니다. 1947년 5월 5살 때였습니다. 백인천의 집은
일본인이 살다가 비워놓고 간 적산가옥이었습니다. 그 적산가옥의 다락 한 구석에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던 야구 글러브 하나가 훗날 톱스타가 된 야구 선수 백인천이 입게 된 근원적인 동기였습니다. 끈이 없어서 5손가락에 따로따로 노는 엉성한 글러브였지만 소년 백인천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어린 소년의 이 같은 즐거움은 사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산에서 칠남매가 피난살이를 했습니다. 그의 형은 5살 위로 훗날 야구 선수와 지도자, 심판으로 명성을 떨친 백인원 씨였습니다. 형님은 남포동에서 구두 닦기를 했고 누님은 그 근처에서 행상을 했으며 백인천은 광복동에서 신문팔이를 했습니다. 6.25가 끝나고 피난살이를 마친 백인천 일가는 서울 명륜동에 자리 잡았습니다. 백인천은 종로 5가 효재국민학교에 입학해 제법 모양새를 갖춘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경동 중고등학교에서 특기생으로 야구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당시 경동고 야구단 단장 변웅원 선생은 여러 선수 중에서 특히 백인천을 귀여워했다고 합니다. 2학년이던 1959년 제2회 이영민 타격상을 받았습니다. 3학년에 올라서 초고교급이라는 평가와 함께 일본 야구계에서도 관심을 갖는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일본에 진출하면서 국내 스포츠 선수로는 최초로 해외 진출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한국 성악계의 거목 오현명 한양대 음대 명예교수는 평생을 가곡 발전과 성악교육에 힘써온 한국 성악계의 산 증인입니다. 1948년 한국 최초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 출연했습니다. 이후 60여 편의 오페라에 출연하고 50여 편의 오페라를 직접 연출했습니다. 그는 1964년부터 1982년까지 국립오페라 단장을 맡는 등 오페라 발전에 헌신했습니다. 특히 한국 가곡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1960년대부터 한국 가곡만으로 독창회를 열었습니다. 가곡 전도사로서 역할을 든든히 해왔습니다. 생전 인터뷰에서 외국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성악가 스스로 격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노래를 안 부르면 누가 대신 부르겠냐고 말했던 오현명은 노래의 신이라는 칭호를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당당한 풍채에서 나오는 묵직한 바리톤 베이스의 저음, 백발의 곱슬머리, 넉넉한 웃음으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은 그는 변운의 명태를 비롯해 해학적 정서를 지닌 한국 가곡 분야에서 독보적 경지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구수한 목소리로 열정을 담아 들려주던 명태는 대중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읍면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백량면, 군의 남부에 위치한 면입니다. 인구 1만 8천명, 면 소재지는 근천동이었습니다. 총 23개 동리가 있었습니다. 부서면, 군의 서남부에 위치한 면입니다. 인구 1만 6천명, 면 소재지는 고암동이었습니다. 총 22개 동리가 있었습니다. 서린면, 군의 서부에 위치한 면입니다. 인구 1만 900명, 면 소재지는 회당동이었습니다. 총 16개 동리가 있었습니다. 여한면, 군의 중부에 위치한 면입니다. 인구 8,500명, 면 소재지는 가산동이었습니다. 총 16개 동리가 있었습니다. 찬면, 군의 동부에 위치한 면입니다. 인구 1만 5천명, 면 소재지는 동부동이었습니다. 총 14개 동리가 있었습니다. 철산면, 군의 중남부에 위치한 면입니다. 인구 1만 2,500명, 면 소재지는 중부동이었습니다. 총 13개 동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안북도 철산군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